지금 현재 사이클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제가 요즘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한 60% 정도 온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 1년 전에 같은 질문 받았을 때도 그때도 60% 정도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지금이 지속성이 더 좋아요. 간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추가로 더 갈 만한 여지가 많이 보인다. 자, 트럼프 2.0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LNG 수출 늘리겠다라는 기조를 강력하게 또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LNG 물동량도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뭐 피팅이나 밸브 업체, 조선 사이클에 더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미국의 LNG 수출 기조가 전혀 다운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원래는 LNG가 수출 금지 항목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판매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기가 오바마 정부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권에 조 바이든 정권이 미국의 LNG 수출 승인 프로젝트를 지금 잠시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환경론자들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오히려 그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에 훨씬 더 우호적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다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된 거에 대해서 더 반기는 부분인데 미국이 그렇게 해서 이제 LNG를 2013년에 처음 수출을 하게 되었고 2017년에 실제로 배에 실어서 첫 수출이 나가게 되고 지금 이제 만 8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상황인데 이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급하게 LNG를 해외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었는지 이제 이익을 찾는 손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굉장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팔아서 많은 수익을 지금 얻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아마 LNG 수출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잠깐 쉬어갈 만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신규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더 얘기가 나올 것이고 LNG 자체가 이제 그냥 난방용과 발전 플랜트용 요 두 개밖에 용처가 없었는데 요즘 선박 시장에 보면 LNG를 연료로 해서 배가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선박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료로서의 기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LNG라는 에너지 자체가 기름이 하고 있었던 그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의 시장 확장세는 일단 이미 대세로 들어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LNG 사이클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15년 만에 맞이한 이 빅사이클, 울트라 사이클로의 확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클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제가 요즘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한 60% 정도 온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 1년 전에 같은 질문 받았을 때도 그때도 60% 정도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번 사이클과 저희 그 이전에 대사이클이었던 2007년의 사이클의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꾸준하게 발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급자들이 흥분하지 않아요. 저희 예전에 국내 조선업체들한테 선박의 일부에 해당하는 블록만 납품하던 그런 블록 업체들이 다 조선하겠다고 조선업체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말 조선소가 수십 군데였었거든요. 네. 그 업체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장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조차 없고 심지어 옛날부터 배를 계속 많이 만들던 대형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더 증설을 하거나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엄밀히 수요와 공급에 해당하는 산업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사이클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 지속이 될 때인데요. 지금이 지속성이 더 좋아요. 저희가 2007년에는 진짜 거의 1억 톤 정도 발주 나왔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 많이 나와봤자 지금 한 5천만 정도 좀 넘는 수준의 발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4년 연속 이어지고 있어요. 2007년에는 거의 1억 톤 발주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발주 반토막 나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를 받긴 받았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수주에서 없어진 애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소를 당해서. 네. 근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없는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조선소의 고객사에 해당하는 해운업체나 아니면 오일 메이저들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기재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길어지다 보니 제가 1년 전과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이에 저희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추가로 더 갈 만한 여지가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 주요 조선 업체들의 주가도 이 대호황기였던 과거의 사이클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해요. 네네. 저희는 지금이 지속성이 더 그러니까 지속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있었던 초호황기보다 요번에 그 후폭풍이 저희는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좋은 이야기들을 좀 주로 했잖아요. 저희가 체크하고 가야 될 혹시 리스크 같은 것은 없는지, 올해 한 해를 기준으로 하면 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자잘한 노이즈가 됐었잖아요. 네네. 작년까지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되게 신규 채용을 많이 했고, 올해 여쭤보면 23년보다 24년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은 더 적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앞으로 더 많은 배를 계속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네. 늘린 그 인원만큼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수주를 소화를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는 사실 외부 변수들이 다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재료 가격도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편이고요. 심지어 이 와중에 환율까지 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서 조선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봤던 리스크 요인이 한 2개 정도 원래 있었는데, 만약에 재차 좋아지는 사이클에 좀 흥분을 해서 공급자들이 뭔가 과당 경쟁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가장 키가 되는 수요는 교체 수요잖아요. 근데 네. 시장이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 요인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배 새로 발주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쓰던 배에다가 뭐 장치 하나만 달아도 규제 회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력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회피책에 대한 부분이 IMO에서 크게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과당 경쟁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사실 지금 더 캐파 늘리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환경 규제와 관련된 간편한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규 매수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가장 비수기였던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끝났고요. 네. 4분기 굉장히 매출 그로서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25년이 24년보다 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때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발을 들이신 다음에 중간중간 조정이라도 조금 온다라고 하면 더 확대를 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냥 사이클 올라가는 동안 계속 못 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보내줘야 된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빛을 발할 조선 그리고 기자재 탑픽 한 종목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에 대한 타픽은 HD 한국조선해양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네. 예, 그 업체는 지금 HG 현대그룹 내에서 조선 관련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좋아진 거에 대한 부분을 주주환원으로 회수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회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성장성과 주주환원에 의한 그 투자 안정성을 두 가지 다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업체보다 기자재 업체를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게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수 기자재에 해당하고 아직까지 가동률이 그렇게 많지
많이 높아지지 않아서 추가적인 성장세까지 고려할 수 있는 HD 현대마린 엔진 한번 보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내년에도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선주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